기다렸어요.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제 동생이 정신이랑 공감이라서 공대에 가 있는 제 남동생이 생각나서 옹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종기 오빠 생각나고. 동생 계급이 뭐야? 지금 상병이요. 해보라죠. 자, 그 다음에 산상팀 소개할게요. 산상팀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토론은 지성과 지성이 맞붙는 그런 지적인 유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 유희를 했고요. 반응이 좀 더 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번 토론 진짜 유희를 즐기듯이 재밌게 할 테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이 친구를 아직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가 이제 자기소개 한 번만 더 하고, 안녕하세요. 소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5기에, 그냥 5기 맞나? 5기에 아주 고학번, 컴퓨터 고학번인 고려라고 합니다. 실제 나이는 94년생 22살이고요. 토론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 친구 번호 따려고 들어왔다가 토론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오늘 하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방식은 중앙선거법 토론회에서 토론으로 할 거고, 총 1분, 8분, 8분, 2분씩으로 돌아갈 거예요. 먼저 선정팀에서 비교연설을 1분 선고, 그다음에 자유토론은 각 팀마다 8분씩을 들여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비교연설부터 듣도록 할게요. 선정팀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가 성업권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하에서 성업권 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연령 기준이 선거법 부여와 박탈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토론팀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일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업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을 지닙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은 가능한 많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둘째, 만 18세 청소년은 스스로 독자적 정치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적, 사회적, 신체적, 문화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인과 다름없이 성숙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유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업권 연령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으로 반대측 인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셨나요? 예. 선거권 연령 18세 확대에 대하여 반대측 기준을 맡은 오늘팀 이정진입니다. 선거권 연령 확대에 대해 저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습니다. 18세와 19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입니다. 18세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의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 경험이 없는 이들은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대체로 정치적, 정신적 성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선거권 연령 확대가 실질적 성장권 확대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8세 확대된다는 의미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히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대한민국에서의 고3의 의미는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특별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들의 실질적 참여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민사 영역에서의 사적인 권리와 공적인 영역에서의 시민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 사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과 공적, 시민적 의무를 측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반대측 시간 다 되셨고요. 다음으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8분 진행되고 반대측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셨나요? 예? 반대측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선정 측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예, 사회적, 신체적, 문화적, 다 근거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원하시는 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은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
당연히 미성숙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두고 보는 청소년 본인, 학부모, 선생님들의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김윤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 청소년, 부모, 교사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적정한 연령으로 청소년은 17.67세, 학부모는 18.05세, 교사는 17.89세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알 수 있으며 사회 참여 및 선결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이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사례가 있습니까? 먼저 예시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반대쪽의 자료가 먼저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였으면 어느 정도 가름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토론의 논의를 법적 논의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성 측면에서 볼 때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에는 당연히 참정권이 들어가죠. 이러한 참정권에 대해서 헌법 37조 2항에서는 공공복리나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18세에서 19세 이 한 살 차이가 굉장히 큰 간극이거든요. 이 한 살 차이를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듯 위헌 결정이 난 사례도 수차례 있는데 위헌 결정이 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법적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라 말하기 전에 먼저 저희는 18세와 19세의 차이를 먼저 근거해 줍니다. 18세와 19세의 차이는 분명히 고등학교와 대학교라는 생각보다 한 살 차이지만 비록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 경위에 있다와 없다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로 가기 전에 우선 저희는 해외 사례를 먼저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 가장 최초의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경우에는 18세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걸 증명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은 학교를 이미 졸업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는 18세, 19세의 차이를 결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다른 해외 만 18세 선거 연령과 차이점을 두고 보아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민주주의 역사가 아직 짧고 따라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아직은 그 서양 나라에 비해서 성숙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우리나라는 영국과 서양 나라의 경우 토론식 수업 위주, 학생들의 자주적인 생각을 대항하는 수업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식은 있지만 생각은 없이 자란 이런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수도권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과연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들만의 자주적인 생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는 상당히 의심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입시 교육 체제는 사회 구조, 그러니까 정치라는 사회 구조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원래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 이후에 본교 교육 과정에서 정치하는 과목 필수 과목이었으나 반대측 2번 발언 생각을 상상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적 근거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신 걸로 보아서 이 부분에서는 논리를 낼 수 없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는 목적이 필요해서만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긍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서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도를 바꿈으로써 의식의 개혁을 이끌어내고 더 나은 사회를 도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한국의 입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정확히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입시 제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입시 제도를 결정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확대된다면 입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토론 문화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50대, 60대, 70대 세대들은 토론을 하면 잘하는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측 논리에 따르면 성숙한 어른들은 투표율에서 40% 가량의 투표율을 보입니다. 성숙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어른들이 40% 가량의 투표율을 보이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18세 청소년에 비해 성숙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19세 청소년들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을 때 19세 새로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투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여러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성숙하다고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게 옳은 결정일까요? 추가적으로 반론 드리자면 반대측에서 가져온 유럽이나 영국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만 16세로 하향하자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비슷한 중국은 현재 18세고요. 일본도 올해부터 만 18세로 개정하는 것의 논의가 거의 끝 마무리에 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 18세로 진행하는 것,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 발언을 계속하자면은 2015년 수능을 치른 학생들 중에서 정치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5.2%에 불과하고요. 그 중에 특히 이과 학생의 경우에 1학년 때 사회 과목을 배운 이후에는 그 이후에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매우 이론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에 대한 것인데,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정치적 소통이 기본이 되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미성숙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상 만 18세 이상은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은 미성년자 대부분이 미성숙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리고 성인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성숙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의성에 대해 문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다시피 입시 문제가 아직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거를 줄 수 없는 게 입시 문제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입시 문제를 먼저 고치고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소양을 어제 개양을 한 이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05년에 아직 10년밖에 안 되는 그 타이밍에 20세에서 19세로 낮췄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아직 18세를 인하하자는 논의는 좀 시기상조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였던 소자 고령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층의 투표권 비중이 높아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투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책 또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 18세 스스로 독단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 18세의 투표권을 가져온 것, 약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새로운 투표권자를 만들어내는 것,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 덧붙여 첨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성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입시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투표권을 주자라고 하셨습니다. 입시 제도 바르게 한다고 지금 10수년간 해왔습니다. 바르게 됐습니까? 입시 제도를 고치자 하자고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로 19세로 낮춰졌습니다. 선거 연령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입학금 문제, 등록금 문제가 드디어 사회 표면으로 나타나서 점점 바뀌는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자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입시제도도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입시제도 먼저 고쳐갑시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세 이상은 아직 18세는 미성숙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18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1국민력이 됩니다. 미성숙한 학생들한테 총을 쥐어줍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국가에서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 과목을 선택한 사람은 5.6%? 고교 입시를 치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기에게 더 쉬운 과목, 그리고 표점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치의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사가 있다고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한 정치 관련해서 선택자 수가 적다고 하셔서선 또 선택 2분 발언 끝났고요. 반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의무를 주어주면서 왜 선거권이라면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18세 청소년들이 국방의 의무도 지고 결혼도 가능하고 노동도 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왜 상업권을 주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민법상으로 개인의 행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선거권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한 개인이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정치적인 행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와는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51초 할애해서 긴 시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18세 이하에게 의무는 지으면서 권리를 왜 주냐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성숙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또한 2005년에 저희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확장했습니다. 그 2005년에 비해서 현재 2015년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 발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에 무려 5년 전에 발표한 청소년 가치관 국제 비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100점 만점에 57.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나 쟁점,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 의사안을 가진 청소년 비율도 2007년 46.2%에서 2010년 54.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균은 2012년 53.1%로 2007년 37.9%에서 15.2점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 2010년에 발명됐죠. 2010년부터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 후로 5년 얼마나 많은 성숙을 이루어졌을지 저는 감히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의무를 하시는데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얘기는 결국 그거입니다. 의무는 국방의 의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사적인 것에 대한 것과 공적으로 우리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국방,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인과 다르지 않는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한 반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반론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론의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는 50대, 60대, 70대 더 이상 고령화된 그런 분들은 분명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확히 없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사람이 누군지 당이 누군지 색깔 보고 찍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네 18세 청소년들 여러분 욕한 일베나 우유 이런 사이트 들어가도 정치글이 넘쳐나고 나름대로의 팩트가 넘쳐납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랑 시간 먼저 끝났고요. 근데 이제 2분 30분 앞서 6분 남았는데 2분 사용하면 네,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점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이 더 많이 가능해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상승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점은 어른들도 미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성년자들에게 그것이 더 위험한 점은 그들이 아직 사회적인 경험이 없고 과연 인터넷에 나타나는 두고 북주한 성향의 글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고두고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경험이 전혀 없는 대표 상태에서 그런 글을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이 맹목적으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권은 그런 정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판단력에 기초해야 합니다. 판단력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숙함이고 성숙함은 성인으로서 나이를 먹게 되면서 갖게 되는 경험이라는 귀중한 자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18세 청소년들이 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봐야 인생과 실생활에 대한 정적인 기반에 정치와 실생활을 연결시키는 능력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에 수반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덧붙여서 연령이라는 회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 행정을 진정시킴에 따라서 개개인의 정신적 성숙도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에
연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만 18세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눠진다는 점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연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쌓느냐의 여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만 18세의 선거권 연령 논의는 만 18세가 되면은 독립을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는 상향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반대측가 모두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듭말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말은 반대측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바로 보실게요. 네, 저희 논문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선거권을 부여하느냐의 가장 큰 기준은 그 한 개인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정신적 성숙도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 18세 청소년들은 부모나 기타 성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상의 다른 어떤 선동적인 글자, 지수 성향을 휩쓸릴 위험이 있으며, 그리고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부여하는 데는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나 민주주의 역사 같은 것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배양하는 교육제도도 역시 부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권은 국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시간 잘 주셨고요. 다음으로 찬성 준비되셨나요? 네. 우선 정신적 성숙 그리고 법적 정합성 반대측에서 제대로 반론 하나도 못 해주신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가 허수아비 공격에 오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다는데 긴 시간 할애해서 자꾸 토론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한국과 다르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법적 정합성 그리고 제도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추상적으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아테네 그리고 이전에 정근대적 유럽 사회에서는 여자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들 눈으로 볼 때 여자는 미성숙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압니다. 그게 인류 사회의 발전 방향과 부합하지 않고 그들이 여성이 미성숙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미래 세대가 보았을 때 우매하다 혹은 정근대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거권 연령의 확대 이런 인류의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미성숙하고 그리고 두서없는 토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토론자들은 내부 퀴즈를 쓰시고 분들은 퀴즈배치 마저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제리 피드백 바로 진행을 할게요. 저는 찬성 쪽에 질문이 있는데, 그 아까 통계자료 처음에 들어주셨던 거 있잖아요. 청소년과 교사와 부모가 17점 몇 세다라고 했던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가 좀 안 나와서 뭐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적절한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17세나 18세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18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 통계적인 수치 하나를 통해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그거 말고 네, 첨언하자면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학생 자신은 그 세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옆에서 가까이 관찰하고 그 세대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법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먼발치에서 보고 이들은 아마 성숙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통계치라는 게 모두 다 그렇듯이 이게 지금 평균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치라는 게 사람들 실제 답한 거 굉장히 다 다른데 평균 수치만 가지고 이게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7세, 18세 평균 수치니까 이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계적인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걸 16세로 답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9세로 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18세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18세는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19세는 그럼 과연 일일이 다 따져보고 한 수치일까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생각해서 나타난 수치일까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전에 20세, 19세 혹은 옛날 미국에서 25세 한 것도 전부 다 평균에 기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진 통계 수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조금 약간 의문이 가득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100점 만점에서 57.7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7.7점이라는 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점수만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 그거를 이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지 또한 관심을 가지는 비율이 46.2%에서 55% 늘어났다라는 것도 좀 더 예를 들면은 성인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은 좀 더 저희가 들었을 때 좀 청소년들이 이 정도로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수치만 들었을 때는 이게 18세가 성숙하다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잘 알았지 않아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치 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성인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불행히도 없었고요. 이게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설문조사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현재 중국과 일본은 만 18세 또 거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과 일본과 그 차이가 비슷하다. 어떤 거는 저희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어떤 거는 낮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제가 덧붙여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면 그 이제 입시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성숙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청소년들이 단순하게 선거 때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뭔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는 게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지금 미성숙할지라도 뭔가 그렇게 정치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완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단순하게 그냥 선거 때만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보완책이 더 나오면 분명히 좋을 겁니다. 캠페인을 더 늘리고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는 토론 대회 이게 어디서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입니다. 이처럼 모든 선거마다 토론을 하게 되어 있고 분명히 매니페스토 제도가 한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선거 책자 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50대, 60대, 70대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학생들로 충분히 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보의 습득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웃돌면 웃돌았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령은 선거에서 제해야 된다고 할 정도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성준들이 또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먼저 성현이 입시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시제도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시제도를 위해서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입시제도를 위해서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그런 느낌의 그게 어느 쪽으로 보았을 때 평등함을 정치적인 거를 주입하게 된다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편하도록 교육을 자기 맘대로 그 선정권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년들의 주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육의 방향이 정해져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도 참여를 하죠. 하지만 가장 큰 건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지금까지 입시제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입시제도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인데 마치 청소년들이 늘어나면 청소년들이 표를 의식해서 입시제도가 막장으로 흘러갈 것 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비관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느냐, 받느냐 하는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 교사는 정치활동 참여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뭐 정당 관리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판결하기를 청소년들은 교사에 대한 영향을 받기 쉽고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청소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또한 법적 근거 또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근거를 먼저 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교사입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거하고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정치의 의사를 표출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답을 알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사에게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사 정치활동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 말은 곧 청소년들이 교사에게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고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말입니다. 그에 대한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측에서 제시를 줬다면 그에 대한 대안 또한 저희가 제시해드렸을 거고요. 뭐 수업 시간 도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교사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연수를 더 받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전되기 전보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이 뭐 누구누구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가치 판단을 요하는 발언을 했을 때 학생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바로 인터넷 찾아봐서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할 만큼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대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럼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당연히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학생한테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제로 국사 수업만 들어봐도 좌편이나 우편이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토론에서는 18세 청소년한테 참정권 확대하면 되냐 안 되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 이야기가 왜 처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제가 학생들이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제를 왜 들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사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 학생의 정치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전제로서 이게 물론 다른 교사에 관한 다른 이야기지만 전제가 학생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돌하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 좋은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학생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리고 보는 거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학생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그럽니다. 선동이라는 게 그래서 단어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 선동이라는 단어가 18세 청소년만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 아닐 겁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는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당연히 그렇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 권위를 빌려서 여기 주장에 정확히 반론하지는 못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선택적으로 들리는데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면서 입학금 문제, 등록금 문제가 대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0세에서 19세로 바뀌면서 해당되는 내용은 입학금에 관한 내용이고 등록금에 관한 내용은 20세에서 26세 정도에 해당하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선거 연령이 바뀌고 나서 등록금 말고 입학금 문제만 크게 대두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대학에 들어와서 등록금을 낼 때 그때 현실적인 것과 직면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처음 등록금 내고 입학금 낼 때 그 문제가 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2, 3년 다니다 보면 그거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첫 충격이 와닿았을 때 그때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대쪽에 대한 질문 없나요? 죄송한데 천성들이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되나요? 좋아요. 좋아요. 아까 이시제도 얘기 나왔을 때,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입시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반대측이 한 얘기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육제도의 개혁을 바라려면 18세가 아니라 16세나 17세 정도로 아예 낮춰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히 교육의 개혁을 바란다면 그렇게 완전히 낮추는 게 아니라 왜 18세까지만 낮추는지 이유를 우리가 17세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혹은 중학교 졸업할 시즌부터 수능 끝에를 보고 달려갑니다. 입시제도가 실제로 한국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수능을 보는 그 나이대가 들어가야 입시제도, 수능제도 같은 게 바뀌고 그 밑에까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배우고 사라지고 1년 배우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을 추척해 나가서 그걸 마지막 순간에 수능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시제도 최종 정점에 있는 수능은 밑에 교육제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입시를 치르는 18세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17세, 16세인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만 18세로 확장하자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것 다 조합해 봤을 때 만 18세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저희는 주장드리고 하고 그거 하나만 두고 따지면 뭐 0세, 1세 태아들도 자신의 기본권, 평등권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본권, 평등권만을 두고 봤을 때는 0세, 1세까지도 투표권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선 0세, 1세까지 확대하자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16세까지 낮추라는 의견이어서 굉장히 될것 같아요. 또 질문 또는 피드백 있나요? 이러다가 말아. 먼저 그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에 대한 질문이 계시는데요. 반대측에서는 그 성숙이란 단어를 쓰는 게 정치적 판단에 약간 그런 잣대로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찬성측은 갑자기 투표율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숙하다는 40, 50, 60대가 투표율이 40%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왜 성숙이란 단어랑 투표율이란 것을 연결시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자기의 참정권 행사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40%가 참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참여 안 한 60%가 난 정치적 무응답이 나의 소신이다.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실제로 투표장에 왜 가지 않았느냐 물어보면 비가 와서 날씨가 나빠서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수 부분을 그런 이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성숙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봐서 그렇게 발언하셨다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성숙이라는 의미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냐 없냐에 중점을 두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게 좀 치사하지만 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 저희는 이걸로 반론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교육적인 증거, 문화적인 증거 또한 성숙하다라는 증거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시간 안에 썼다면 좀더 질문해주길 바랬는데 쓰고 싶은데 그 근거로 쓸 내용들이 읽어보면 외국 학자 누구는 이런 이론이고 이런 내용이라서 열거하고 그걸 이해하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이 토론에 쓸 수가 없어요. 또 질문 또는 피드백 있나? 원래 맨날 3가지 토론하다가 오늘 자유토론 보니까 좀 더 치열하게 준 것 같은데 자유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그 8분간 자유토론에서 어느 쪽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느냐 어느 쪽이 시간을 더 많이 잘 분배하느냐에 생각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좀 한쪽이 너무 발언 시간이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자유토론에서 마지막 한 몇 초 이렇게 남겨놓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시간 분배를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보통 그 찬성 측이 마지막 시간 쓰는 거에 욕심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자유토론하고 마지막에 아까 마무리 발언할 때처럼 마지막에 말하고 끝나는 게 찬성이거든요. 그래서 찬성 측이 굳이 욕심 안 줘서 마무리 발언에 제가 한 것처럼 아까 이런 부분 해주셨는데 말씀 못 해주셨습니다. 말씀 못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면 다시 반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서 보통 이런 거 잘 신경 안 씁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회에 가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가 발언을 다 하고 상대방이 한 2분 정도를 더 넘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줬고, 왜냐면 우리가 발언을 할 때 발언권을 가져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있었고, 그 2분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했고요. 가장 안 쓰는 경우에 눈치 많이 2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 3분 남은 거예요. 네네. 그 1분 이상 버리게 돼요.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 안 돼. 시간을 남겨뒀다 사용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냥 무쇠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실제 보면 진짜 서로서로 착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요. 아니 방금 토론할 때 목소리 엄청 싸가지가 없었어요. 제가 토론 대회 나갈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끝나고 와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긴 한데 좀 싸가지 없게 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항상 승리는 저희 쪽에 주세요. 그래서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하려면 약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은 컨셉일 필요는 없겠죠. 오해하실까봐. 처음에 반대쪽이 질문을 안 하고 질문에 답을 못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신 건 되게 잘한 부분을 생각해요. 토론 영상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데서도 그런 걸 언급하는 게 자기들한테 보너스 정도가 되더라고. 심사위원들 눈에 봤을 때. 저는 반대팀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해외 사례를 많이 들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이제 선거권이 좀 굉장히 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마지막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라고 언급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문제 자체가 17세도 아니고 16세도 아니고 딱 18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낮추면 안 되는지 19세에서 18세에서 왜 낮추면 안 되는지 좀 더 특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더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라고 그냥 딱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 민주주의 역사가 좀 더 길어지면 낮춰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드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했습니다. 네, 또 이제 피드백을 할까요? 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처음 잘 봤고요. 역시 오늘 처음 설명을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반대팀께서 계속 먼저 주장하셨던 게 청소년들의 의식이 갖춰져야지 선거권이 줘야 돼. 그 후에서 선거권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씨가 논지를 제도가 의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거기에서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만 그랬나? 네. 근데 이렇게 뭔가 토론하면서 자잘한 거를 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핵심 논지잖아요. 그거를 확 격파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한 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주의 깊게 인상적이게 봤는데 반대팀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나 이런 게 나올지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적절한 반박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생각을 깊게는 안 해봤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좀 깊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고요. 누굴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토론을 했을 때 여기서 한마디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좀 가장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게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법 얘기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헌법을 전문을 찾아보면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하고 자주 쓰이는 것도 몇 개가 안 돼요. 그 몇 개만 외우면 법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제도가 그래서 바뀌면 안 된다 할 때 제가 반대로 말하니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법 내용을 몰라도 상대방이 법 내용을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가 근데 이거는 헌법은 해석에 따라 갈리거든요. 성경도 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론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만약 하셨을 때 제가 말한 거에 법 얘기하는 우리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대로 써놨다가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피드백. 저 오늘 시점유희 팀 대회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럼 피드백을 더 많이 할게요. 네, 해주세요. 피드백을 더 많이 하면은 찬성팀 주장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주장을 잘했는데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차분해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고려는 제 생각에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약간 말이 이렇게 빨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발음이 잘 안 들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도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 조금은 차분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통계적인 수치는 제 생각에 통계적으로 이게 이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정치적 성숙하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정치적인 성숙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통계 수치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입론을 여기 한 30분 전에 썼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으로 다 우리 자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사회적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희 전략은 연령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잘못. 근데 그 얘기하면서 좀 우려됐던 거는 예를 들면 투표율 같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게 약간 피장파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도 미성숙하니까 뭐 청소년도 미성숙할 수 있지. 성인도 미성숙하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그 투표율을 얘기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더 약간 좋지 않지 않을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 주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위성을 주장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까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오히려 인론이랑 표정 발언이었거든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유 토론 때 많이 다루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좋아하는 자유 토론 때 또 약간 좀 다른 얘기여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토론 자체를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자유 토론이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둘 다 너무 2분씩 다 썼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질문식으로 뭔가 짧게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많이 돼야 되는데 물론 시간을 다 쓰는 게 분명히 편성 속에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만약에 반대해서 진짜 좀 호적수를 만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질문식으로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그냥 승패와 상관없이 더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 그런 생각을 상현 오빠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저희가 셀다식 토론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느낀 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자유 토론의 묘미는 하나 얘기하면 바로 약간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굉장히 재밌는 토론이 되는데 한 번에 최대 2가지, 막 3가지, 4가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토론이 되게 루즈해져서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셀다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냥 읽을게요. 그러니까 보자면은 토론 둘 다 하셨는데, 약간 장단점을 서로 약간 배우면 좋겠는 게, 이쪽은 약간 끌려가는 듯 했는데,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논거가 무엇인지 차분차분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에 대해서 즉각 대답은 잘했는데,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페이스대로 갔다는 생각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은 잘했는데, 그래서 이 팀의 총 논거가 뭐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박은 다 하되, 그 약간 흐름을 약간 계속 지우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약간 여하국께서 그 약간 좀 세게 약간 약간 차이점을 줄 수 있다, 차별화를 낼 수 있다 했는데, 근데 아까 51초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했다, 이런 거는 좀 약간 너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좀 다르게 그냥 저희가 뭐 안 했는데 뭐 그렇게 했어요. 약간 부드럽게 다듬어서 하면은 조금 약간 충격을 줄때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태연하고는 좀 천천히 하려고 마음 먹고 발언을 하면 약간 버벅거리는 게 조금 더 줄 것 같고, 그리고 상은이는 말을 되게 빨리 하는데 하나도 안 씹히고 잘하는데 좀 속도를 늦춰서 말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쫓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진이는 즉각적으로도 대답은 잘했는데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길을 잃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놓고 딱딱 해서 말을 시작했을 때랑 끝날 때를 한꺼번에 맞춰서 얘기했으면. 사실은 아까 그 57초 그 얘기가 좀 51초 많이 거슬렸는데 시민의 언어는 유의예요. 언어 싸움 아니에요?
집중력이 아니 토론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토론을 토론하면서 약간 대회에 가면 다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해요. 다 유리한 선점을 고지하려고 되게 치사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상대방 자극해서 일부러 약간 저 같은 사람도 되게 쉽게 자극당해갖고 막 빨리 말하려다 말 엄청 더듬어버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대회에서만 사용을 해야지. 근데 마음 상하게 한 거 미안해. 마음 상하게 한 거 내가 이따가 진짜 진하게 안 할게. 여기서 아니 제가 남자들한테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토론 대회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장래가 술안주로 그 자리가 조용해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합을 맞추듯이 이렇게 점잖게 할까 아니면 대회에서 하듯이 보여줄까 하는데 제가 생각했는데 점잖게 그거 하는 건 평소에 제가 대회에서 쓰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하던 대로 그냥 있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인데 그 여는 그 맨 마지막에 매즈말 있잖아요. 여성의 참정권을 언급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지막에 저한테 선정적으로 확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대회 나가서도 그걸 쓰면은 약간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피드백도 있나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혜민 언니랑 여랑 토론하는 거 되게 저는 많이 본 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오늘 한 토론에서 팀워크가 그렇게 잘 왜냐면 평소에 하도 잘 맞았으니까 오늘 토론이 그렇게 딱 엄청 잘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언니가 아까 이민문 30분 전에 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되게 둘이 딱 살릴 수 있는 장점이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둘이 토론을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그렇기도 6개월 하죠. 지났나?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게 40대 투표율이요. 40대 투표율보다 20대 투표율이 낫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근거로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닌데 자료가 있는데 20대 후반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33점 몇 %. 근데 24점 몇 %. 말씀드렸던 게 그 19세하고 20대 전반 후반인데 19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0대 전반 그 다음에 20대 후반식으로 이렇게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약간 19세가 40대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이미 20대 전후반은 참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새로 추가한다고 이들이 투표율이 참여가 저조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40대는 왜냐면 반대쪽에서 실질적 참여 확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으로 반대쪽은 놀랐어요. 되게 정진이가 엄청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고 서구선생님도 정말 잘하시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관총이죠. 일단 여자애들이랑 이미지 연합쳐가지고 전이 어떤 남녀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네, 또 피드백 있나요? 제가 생각한 건 다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드려서 이거 하나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혼이나 국방 같은 사안에서의 나이와 선거에서의 나이는 분명히 다른 사안이기 다르게 다뤄져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거를 말하자마자 이쪽에서 좀 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잘 준비를 해와서 말해줬으면 훨씬 설득력 있고 사람의 수련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까였다는 게 바로 반박 치고 들어갔다. 그 논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고 싶냐면 그 논리가 제가 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읽어 늘어져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건 아쉽긴 하네요. 사실 거기서 실수도 얘기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음주 제한 같은 경우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인가 그러잖아요. 제가 바뀐 게. 근데 그러면 순서 먹지 못하는 음식도 관리 못하는 때 사건이 되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었고 사실 제가 좀 분노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좀 순간적으로 급해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니까 나만 있을 테니까 필요 없어요. 실제로 또 피드백 있나요? 토론대회 가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먼저 빡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는 나한테 화 내도 되는데 토론대회 가서는 그냥
그 기색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는데 왜 화내야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해주고 계신데요. 내용은 전혀 없고 껍데기만 있어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빈정대는 같이 빈정대고 자기 내용 얘기하는 거죠. 네, 피드백도 있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저는 되게 저를 여기 앉아있는 저를 봤으면 알겠지만 저는 좀 웃으면서 봤거든요. 언제 웃었냐면 려가 말할 때 계속 웃어요. 사실 다들 느꼈잖아요. 되게 실건방지게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토론 망나니 같은 느낌이라서 망나니의 토론을 보면 사실 재미는 있죠. 근데 정확히 뭐 계속 역설했는데 자기가 원래는 후대를 듣고 이게 토론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많이 합리화를 했겠지만 물론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이걸 좀 자제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가분하게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 상태로 끝내버리면은 여태까지 려가 했던 게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제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려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전략이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이제 가면은 물론은 되게 이거를 저처럼 막 재밌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 꼰대라든지 아니면 되게 점잖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이 무슨 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까요.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까일 수밖에 없어. 그냥 얘네는 뭐 되게 좋은데 뭐 되게 빈정돼 있는 거 잘하고 공격이 억지가 너무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 대회가 방송 나가는 거잖아요. 4강이랑 결승전이 이제 방송 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격정적으로 나가는 팀은 방송이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방송이 전국에 나가는 건데 전국 나가는 그러니까 대학생들 지성의 대학생 어떤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 51초 동안 무의미한 말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쟤네들은 싸우러 온 건지 토론하러 온 건지 분명히 많은 회의를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자제했으면 좋겠고 일단 뭐 여는 처음 본 사람들 많겠지만 말 되게 잘했고 중간에 뭐 정진이나 상은이나 흥분한 게 돼서 눈에 많이 보였을까. 왜냐면 너무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해서 상은이가 이제 후반 갈수록 말이 되게 빨라지고 근데 그 와중에 할 말은 또 다 해서 놀랬고 그런 것도 되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려가 그런 거 잘했잖아. 막 아 저기에서는 어떠한 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여기서도 이제 예의가 없다라는 걸 함부로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한테 아, 이쪽에 되게 예의가 없다라고 토론에 어떤 예의를 갖춰달라 이런 식으로 토론장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심사위원들도 보고 아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토론을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려랑 혜윤이랑 또 이제 나름 전략적으로 해왔고 이제 정진이라든지 상은이라든지 려를 처음 봤기 때문에 되게 좀 뭐 쉽게 말해 빈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려가 알아서 잘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처음 사용한 게 약간 인구 토론대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3-4번의 토론 끝나고 매번 심사위원 또는 뭐 토론 선생님들이 와서 아, 너네 잘하는데 이렇게 토론하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매번 해줬어요. 진짜 매번. 네, 저 그때 어른 배우도 처음 맞아가지고 토론 논술 가르치는 고등학교 여자 교사분이 와서 저한테 바디샷 때릴 뻔했어요. 너무 건방지게 했어요. 때렸거든요. 아 이거 상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